어느덧 2025년도 정말 얼마 남지 않았네요. 창밖 공기가 제법 차가워져서 저도 모르게 옷깃을 여미게 되는 그런 계절입니다. 이맘때쯤이면 늘 그렇듯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가는데요. 올 한 해는 유독 마음 한구석이 좀 시린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건 아마 저뿐만은 아닐 겁니다. 요즘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 참 많이 듣게 됩니다. 저녁 먹고 가족들이랑 거실에 앉아서 뉴스를 보다가요. 화면 한쪽 구석에 뜨는 그 환율 정보 있잖아요. 거기에 빨간색 화살표와 함께 1,480원이라는 숫자가 찍혀 있는 걸 보면 다들 약속이라도 한 듯이 조용한 한숨을 내쉬게 되죠. 아, 이제 정말 1,500원 시대가 오는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덜컥 내려앉기도 하고요. 뭐 당장 해외여행 갈 것도 아닌데 괜히 마트에서 수입 과일 하나를 집을 때도 망설이게 되는 그런 날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매일 저녁 뉴스 속 숫자 하나에 마음 졸이고 있는 동안 사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아주 거대한 무언가가 우리의 미래를 위해 조용히 자라나고 있다는 사실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이건 마치 깊은 산속에서 주인을 기다리며 묵묵히 커가는 보물나무 같은 거예요. 우리가 당장의 걱정에 정신이 팔려서 미처 돌아보지 못했던 바로 우리 모두의 보물 말이죠. 그 보물의 이름 사실 우리에게 아주 익숙합니다. 바로 국민연금이에요. 매달 월급 명세서를 받아들면 어김없이 한 줄을 차지하고 있는 바로 그 항목이죠. 때로는 이게 내 노후에 정말 도움이 될까? 의구심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좀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했던 바로 그 돈. 그 작은 시냇물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우리 모두의 미래를 지탱할 정말 거대한 강을 이루고 있었던 겁니다. 이 강이 대체 얼마나 거대한지 그 규모를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자그마치 1,320조 원. 동그라미가 너무 많아서 현실 감각이 좀 무뎌질 정도인데요. 이 돈이 어느 정도냐면 대한민국이 1년 동안 쓰는 국가 예산 전체를 2번이나 쓰고도 남는 정말 천문학적인 액수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봐도 이런 규모의 연기금은 손에 꼽을 정도고요. 세계 3대 연기금 중 하나로 불릴 만큼 그 위상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돈은 현명하게도 대한민국이라는 울타리 안에만 갇혀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달걀을 한 바구니에 전부 담지 말라고. 딱 그거예요. 전 세계를 무대로 투자의 씨앗을 아주 넓게 뿌려두고 있는 거죠. 전체 자산을 한번 들여다보면요. 약 58%가 해외에, 그리고 나머지 42%가 국내에 투자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노후 자금의 절반 이상이 지금 이 순간에도 뉴욕에서, 런던에서, 또 도쿄에서 우리를 위해 아주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이 바로 달러 자산이에요. 이렇게 해외에 투자된 자산 중에서 달러로 가지고 있는 돈만 따져봐도 그 가치가 무려 700조 원을 훌쩍 넘어섭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매일 밤 뉴스에서 걱정스럽게 쳐다보는 바로 그 달러를 사실은 우리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서 700조 원 넘게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달러 부자였던 셈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고 잠시 숨을 고르고 생각해보면요. 슬슬 한 가지 의문이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방금 우리가 확인한 사실들을 토대로 아주 상식적인 그림을 그려보면 분명히 이래야만 할 것 같은데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어쩐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마치 잘 짜인 각본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연기하는 배우를 보는 것처럼 뭔가 좀 기묘한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아주 단순하게 상식선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걱정하는 것처럼 원화 대비 달러 가치가 이렇게나 치솟고 있다면 우리가 700조 원 넘게 가지고 있는 그 달러 자산의 가치 또한 원화로 바꿨을 때 엄청나게 불어나야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우리 모두의 노후 자산이 눈덩이처럼 커지는 그야말로 하늘이 내려준 기회나 다름없죠. 그런데 이상합니다. 정말 이상하게도요. 현실에서는 이 당연하게 얻어야 할 이익이 우리에게 돌아오지 못하도록 누군가가 아주 적극적으로 막아서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마치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게 더는 알을 낳지 말라고 윽박지르는 것과 같아요. 잘 자라고 있는 보물나무의 가지를 쳐내는 것처럼 도무지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이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국가는 자기 국민들의 소중한 미래가 걸린 연기금이 이렇게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고 있는 걸까요? 이 거대한 미스테리를 풀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조금 더 복잡한 이야기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봐야 합니다. 그 미스테리를 푸는 열쇠는 바로 통화스와프라는 조금은 낯설게 들릴 수 있는 계약 안에 숨어 있습니다. 용어가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주 쉬운 이야기로 한번 같이 풀어가 볼게요. 원래대로라면 국민연금이 해외 주식이나 채권 같은 곳에 투자를 하려면 외환 시장에 가서 직접 달러를 사와야 합니다. 이건 아주 당연한 절차죠. 그런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1320조 원이라는 거대한 고래가 시장에 나타나서 달러를 사들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달러를 사려는 사람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환율이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이 치솟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바로 이 점을 걱정한 거예요. 그래서 국민연금을 조용히 불러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부탁인데 시장에 나가서 달러를 사지 말아주게. 환율이 더 오르면 우리 경제가 힘드니 그 대신에 우리가 중앙은행 금고에 쌓아둔 달러를 빌려줄 테니까 그걸 가지고 투자를 하게. 바로 이게 국민연금과 한국은행이 맺은 통화스와프라는 계약의 핵심 내용입니다. 겉으로만 보면 이게 환율 안정을 위해서 정부랑 국민연금이 서로 돕는 아주 합리적인 조치처럼 보일 수 있어요. 정부는 당장 환율 급등을 막을 수 있어서 좋고 국민연금은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고 손쉽게 달러를 구할 수 있으니 서로에게 이득인 것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한 경제 전문가는 이 상황을 아주 뼈아픈 비유로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내일 온 가족이 먹을 저녁밥을 짓기 위해 아껴둔 쌀을 퍼다가 오늘 마당 한 구석에서 피어오른 작은 불씨를 끄는 데 쓰는 것과 같다고요. 당장 눈앞의 작은 불길을 잡기 위해서 미래의 가장 소중한 식량을 태워버리고 있다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죠. 그렇다면 내일 먹을 쌀을 가져다가 오늘의 작은 불을 끄는 이 결정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미래에 어떤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 걸까요? 이제 그 희생의 대가가 과연 무엇인지 조금 더 차분하게 들여다볼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가장 직접적이고 뼈아픈 손해는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기회비용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만약에 국민연금이 원칙대로 시장에서 직접 달러를 샀더라면 지금처럼 달러 가치가 높을 때 당연히 누렸어야 할 엄청난 환차익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 막대한 수익을 지금 고스란히 포기하고 있는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우리가 이미 놓쳐버린 이 기회의 가치가 적어도 수조 원대에 이를 거라고 추정하고 있어요. 우리가 매일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하며 미래를 위해 돈을 쌓는 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모두의 연금계좌 잔고가 수조 원씩 그냥 증발해버린 것과 다르지 않은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이 손실은 단순히 수조 원에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복리라는 시간의 마법이자 무서움이 더해지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놓쳐버린 기회비용이 10조 원이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이 돈이 만약 제대로 투자되어서 30년 동안 연 6% 수익률로만 꾸준히 굴러갔다고 해도요. 30년 뒤 미래에는 이게 거의 60조 원에 가까운 거금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 환율 숫자를 조금 붙잡아두기 위해서 우리 자신 혹은 우리 자녀 세대가 누렸어야 할 수십조 원의 미래 자산을 지금 미리 땡겨서 불태우고 있는 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거대한 숫자로 표현되는 손실은 결국 돌고 돌아서 우리 모두의 아주 현실적인 문제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기금이 벌어야 할 돈을 벌지 못해서 수익률이 계속 갉아먹히면 언젠가는 바닥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기금의 고갈 시점은 그만큼 더 빨리 다가오겠죠.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두 갈래 길로 나뉩니다. 먼 훗날 우리가 받게 될 연금액이 줄어들거나 혹은 당장 가까운 미래에 우리가 매달 내야 할 보험료가 더 오르거나 어떤 길을 선택하든 그 대가는 결국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 내일을 살아갈 우리 아이들, 즉 국민 모두의 몫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한 걸음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어쩌면 이 문제는 단순히 하나의 정책이 옳으냐 그르냐의 이야기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우리 경제가 오랫동안 알아온 더 깊고 근본적인 병이 환율이라는 피부 위로 드러난 하나의 증상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현재 정부의 환율 방어 정책을 두고 인디언 기우제 같다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가뭄이 왜 되는지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생각은 안 하고 그저 비가 내리기만을 바라면서 비가 올 때까지 계속 제사만 지내는 것처럼요. 환율이 왜 오르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 없이 언젠가는 환율이 떨어지기만을 기도하면서 국민의 미래자산이라는 아주 귀한 재물을 계속해서 쏟아붓고 있다는 거죠. 병의 뿌리를 치료하는 게 아니라 열이 펄펄 끓는 이마에 차가운 물수건만 계속 갈아주고 있는 셈이라는 아주 날선 비판입니다. 사실 한번 생각해보면 높은 환율 그 자체가 병의 원인은 아닐 겁니다. 그건 오히려 우리 경제의 현재 건강 상태를 알려주는 일종의 진단서 같은 거죠. 의사 앞에 앉은 환자처럼 우리는 이 진단서에 쓰인 내용을 겸허하게 읽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출산 때문에 경제 활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고 미래를 이끌어갈 새로운 성장 동력은 잘 보이지 않는 상황.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경고 신호를 저 환율이라는 숫자가 우리에게 보내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다른 연금 강국들을 보면 우리의 방식이 얼마나 이례적인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세계 최대 국부 펀드를 운용하는 노르웨이 같은 경우를 한번 볼까요? 그들은 자국 통화 가치가 떨어져도 연기금을 동원해서 환율을 방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해외에 투자해둔 자산의 가치가 올라서 나라의 부가 더 늘었다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그들에게 연금 운용의 제1원칙은 정치적인 고려나 시장 안정 같은 게 아니라 오직 수익성 딱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노후 자금에 손해를 끼치는 결정은 그 어떤 이유로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로 여기는 겁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쭉 따라오다 보면 결국 하나의 본질적인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정책들이 정말로 우리 경제라는 자동차가 겪고 있는 일시적인 덜컹거림을 해결하기 위한 노련한 운전 기술일까요? 아니면 이미 엔진 자체가 고장나서 멈춰 서려고 하는데 단지 보기 싫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덜덜 떨리는 계기판 바늘을 손가락으로 억지로 꾹 누르고 있는 것에 불과한 걸까요? 다시 2025년의 겨울입니다. 우리가 저녁 뉴스를 보면서 환율 걱정에 한숨을 내쉬는 바로 이 순간에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아주 먼 곳에서 우리의 미래를 담보로 한 거대한 거래는 조용히 그리고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용한 움직임 하나하나가 모여서 결국 우리 모두가 맞이하게 될 미래의 모습을 조금씩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겠죠. 이 긴 이야기를 따라온 지금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진짜 질문은 어쩌면 1480원이라는 저 숫자를 어떻게 끌어내릴 것인가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질문 말입니다. 거센 비바람이 불어와도 끄떡없는 튼튼한 집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처럼 외부의 어떤 흔들림에도 굳이 무언가를 희생하면서까지 방어할 필요조차 없는 속부터 단단하고 건강한 경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때가 아닐까요? 아마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 나서는 그 여정이 이 차가운 겨울의 끝에서 우리가 시작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도 희망적인 과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